여러분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꽃남이십니다. 꽃녀란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꽃녀이십니다. 제 눈에 안경입니다. 꼭 TV에서만 소문난 어떤 사람만 꽃남 꽃녀가 아니고 우리가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고 또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2010년 가을학기에 대학부 대학원 신입생 여러분 또 편입생 여러분 복학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디슨의 아름다운 경치와 날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만끽하시면서 너무 어깨에 이번 학기를 어떡하나 이번 학년을 내가 학점을 잘 받아야 될 텐데 부모님 기대에 응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무거운 마음을 좀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 해를 한 학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믿는 만큼 보고 아는 만큼 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는 만큼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아는 만큼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계 여행을 하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그림을 보아도 보는 사람마다 다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은 보도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창작이 탄생될 수 있습니다. 잘못 읽어서 원래의 작자의 의도보다는 더 훌륭한, 더 뛰어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술 작품에 대한 상상력과 이해, 그것은 내 마음껏 다양하게 해도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탄 비행기 조종사가 그 항로를 잘못 읽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간다든가 내가 탄 배의 그 항해사가 그 항해 지도를 엉뚱한 해석을 해가지고 정반대의 길로 간다든지 그래가지고 암초를 만나거나 다른 배와 부딪히게 되면 이건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차에 믿고 달아놓은 내비게이션이 안심하고 왔는데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돌아가시오.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우회전 좌회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빨리 우회전 하라고 좌회전 하라고 그러면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보지도 않은 길에 그것만 믿고 갔는데 영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가지도 서지도 못하고 아주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이 나쁘면 안과에 가서 검안을 하고 또 안경도 맞추고 렌즈도 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영의 눈,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영안도 정밀 검사를 해서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난시인지 근시인지 원시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바르게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이 세상 공부만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주전 1445년, BC 1445년에 실제로 있었던 그 장면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야단 법석을 떠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우리는 일제 36년 한 것 때문에 지금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430년이나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430년 노예 생활, 일본 노예 생활 했으면 영영 독립 안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여기 많은 우리 남자 형제들이 있는데, 이집트에서 태어났으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런 식으로 여자들만 살려놓고 남자들은 다 죽여 없애는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는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에 탈출을 하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엑소더스, 영광의 대탈출을 해가지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가지고 이제 바로 눈앞에 그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가슴이 설렙니다. 야, 우리가 430년 종살이 한 것 끔찍한데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기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신난다. 정말 잘됐다. 그런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아들, 물론 그 뒤에 2명은 추가가 되었지만 12아들에 따라서 12지파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김씨 가문에도 무슨 파가 있듯이 12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 스파이 활동을 하도록, 파송을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라.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다.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을 보내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그 12명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시오.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살펴보시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어떤가 살펴보시오.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살펴보시오. 그들이 사는 마을이 어떤지, 마을에 성벽이 있는지 아니면 훤히 트인 들판의 진과 같은지 살펴보시오. 흙은 어떤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는 잘 자라는지 살펴보시오. 그 땅에서 자라는 열매도 가져오시오.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선발된 12명의 스파이들이 40일 동안 자기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정복해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 모든 지형지물과 사람들과 또 자연 환경을 다 살펴보고 돌아와서 그 정탐 보고 대회를 온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진입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 그때에 어떤 식으로 이들이 보고를 했는지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한 땅에 갔었습니다. 이상섭 집사님, 지금 나오죠? 예. 당신이 가라고 한 땅에 갔었습니다. 그 땅에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네게부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헷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 지방에서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을 잠잠하게 한 뒤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를 들으면 우리나라 역사의 어떤 한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정반대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조선 통신사를 일본에 파송했는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똑같이 일본에 가서 보고 왔는데 정반대의 보고를 했던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마침내 1589년 11월 통신사 일행의 명단이 작성되어 선조의 결재를 받았다.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 서장관 허성 등이 대표단으로 선발됐다. 이들은 1590년 3월 6일 서울을 출발, 4월 29일 부산포에 도착하고 대마도를 거쳐 9월에 교토에 도착했다. 1591년 3월 귀국한 통신사 일행은 곧바로 사행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자리에서 황윤길은 풍신수기는 담력이 있고 안광이 빛나 보인다며 침략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고, 김성일은 풍신수기는 쥐새끼의 눈으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보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보고가 맞았습니까? 누구의 보고가 맞았죠? 앞에 사람의 보고가 맞았죠?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나라가 망하려고 그랬는지 선조와 그 당시에 집권층들은 뒤에 있었던 김성일의 보고를 채택을 해가지고 아무런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선조가 맨발로 도망을 치는, 나라가 비참한 지경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상에 있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고 또 유비무환이라고 우리가 늘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도 똑같은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도무지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거인이고 우리는 뭐같이 보인다고요? 메뚜기. 거인과 메뚜기가 이게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그 사람들하고 싸울 꿈도 꾸지 말고 얼른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우리가 돌아왔던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괜히 그 거인들하고 우리 메뚜기 같은 우리하고 싸우다가 전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모세와 아론 이 사람들은 없애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바꿔오라이, 다시 우리가 노예 생활하는 곳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그 10명은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2명은 정반대의 주장을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땅, 그것을 우리가 차지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정탐 보고대회 현장에 있었다면 누구 편에 손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담대하게, 아무리 그 사람들이 덩치가 크고 그 사람들이 이미 진지를 만들어 놓고 선벽을 튼튼히 해놓고 무기와 또 전쟁 식량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오기만 하면 싸울 그런 준비 태세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들과 싸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막 탈출해가지고 군대도 없습니다. 지휘관도 없습니다. 뭐 아무 전투 훈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겠지만 요즘은 전투 훈련도 아주 과학적으로 해서 이 총으로 쏘면 그 적군이 맞아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가 전부 다 컴퓨터에 그게 딱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무기라고도 제대로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이거 뭐 뭘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싸우겠다는 건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싸우러 갑시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